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부동산연구원의 주영범 연구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릴 부분은 택지비 감정평가에 있어서 용적률 그 차이 보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로 그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공공예 택지를 대상으로 좀 검토를 시작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크게 5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본 연구의 대상이 되고는 공공외택지에 대한 분양가 산정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일반적인 용도 지역이 지정된 거와 그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의 용적률 체계가 좀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본 과제의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용적률 차이 보정에 대한 쟁점 사항에 대해서 먼저 세 번째 장에서는 검토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선 사항으로 그 차이 보정의 대상과 인정 범위, 그때 보정과의 용도 지역 보정과의 관계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먼저 분양가 상향제 부분, 그 공공택지외 부분의 분양가 산정 부분인데요. 2005년에 정부는 그 분양가의 고공행진을 막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또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는 국가 등이 제공하는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대해서 분양가 가격을 산정할 때는 택지비 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택지비는 공시지가 기준법에 따라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택지 조성이 완료된 상태를 따라 그 다음에 상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용 상황은 대지를 기준으로 평가토록 하고 있습니다. 즉 일정 조건부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상지와 표준지 간에 용적률이 다르다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용적률을 차이 보정을 개별 요인의 행정적 조건에서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용적률이 다르다가 인정되는 부분이 오늘 논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제 용도 지역이 일반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과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것이 수립되는 지역이 상당히 다른 겁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용도 지역 외에 일정 구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설정하는데, 이 구역에는 그 도시 관리 계획 중에 하나인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 단위 계획에서는 용도의 제한, 완화 뿐만 아니고 건폐율, 높이 등의 용적률까지도 완화를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용적률 등을 완화를 실시하는 것을 인센티브 제도라고도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외와 구역 내외 간의 용적률 체계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밖의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용도 지역만 지정됐을 때는 건축법에 의한 실현 용적률, 즉 건축된 용적률이죠. 건축물의 용적률이죠. 그리고 국토계획법에 따라 위임되고 있는 그 지자체의 조례로 위임되고 있는 법정 상한 용적률, 이 두 가지 체계로 용적률 체계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지구 단위 계획구역 내에서는 이 실현 용적률, 법정 상한 용적률 외에도 계획 용적률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건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나타나는 용적률입니다. 이건 지자체별로 상당히 다르게 그 상한 용적률, 허용 용적률, 기준 용적률, 완화 용적률, 추가 용적률이라고 명명되고 있고요. 서울시를 기준으로 한다면 기준, 허용, 상한 용적률 체계를 갖고 있는데, 이 용적률마다 인센티브로 되는 조건이 다릅니다. 각각 규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 한 가지 앞서 말씀드린 포인트가 지자체별로 명명하고 있는 용적률이 이름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구 단위 계획구역 내와 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 단위 계획구역 밖에 같은 경우는 실현 용적률과 법적 상한 용적률만 존재하고 있는데, 이 법적 상한 용적률과 실현 용적률 간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일정 수준 200% 이하를 짓기만 하면 되지만 실질적으로 실현된 용적률은 100% 이하, 80%, 90% 이런 수준이 된다는 뜻이죠. 그렇지만 지구 단위 계획구역 내에서는 이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용도 지역에서는 유도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과 달리 그 대규모 개발 사업들을 대상으로 구역이 지정되다 보니까 개발 계획의 실시를 좀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 용적률이 실현 용적률이라고 별 차이가 없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 계획 용적률이 일반적으로 지정되는 용도 지역의 법적 상한 용적률을 상회할 수도 하회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용적률 차이 보정에서 주요 핵심적인 쟁점 사항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실현 용적률, 법정 상한 용적률, 계획 용적률, 다양한 용적률 체계가 있는데 이 중에 어느 것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가 가장 큰 논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택지비 평가의 검토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서는 그 계획 용적률 중에서 기부 체납에 의한 인센티브를 제외한 용적률을 기준으로 차이 보정을 해야 된다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차이 보정에 대한 인정의 법입니다. 앞서나 대상의 부분인데, 그럼 대상이 결정됐지만 그 대상 간의 비교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느냐의 부분인데요. 이건 건축 가능성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다음 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용도지역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자, 용도지역의 규제는 용도지역을 지정되면 일반적으로 용도가 지정되고 규제가 받습니다. 또 건폐율, 높이와 함께 용적률과 같이 밀도 규제도 같이 하고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즉 용적률은 용도지역이 갖고 있는 규제 중에 밀도 규제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용도지역 보정과 용적률 보정의 이 관계 속에는 이중관계의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용도지역 보정의 대상이 되는 용적률과 용적률 보정에 대상되는 용적률의 이 관계가 가장 큰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용적률 차이에 대한 인정 범위는 보시다시피 제일 앞에 그 도표와 같이 실현 용적률만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이건 법적 상한 용적률 아래에서요. 아니면 법적 상한 용적률을 넘나들면서 실현 용적률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법적 상한율을 넘는 부분만 대해서만 할 것인지, 그 외에 계획 용적률만 할 것인지 상당히 다양한 용적률 차이에 대한 인정 범위가 논의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용적률 차이 보정의 대상과 인정 범위에 대해서 부분인데요. 가장 먼저 착안해야 될 부분은 자, 감정평가에서 최유효 유형의 원칙이라는 것은 가치 전제의 기본적인 원칙이 됩니다. 그래서 비교 방식에 있어서 최유효 유형을 토대로 가치 형성 요인을 비교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에 따라서 공시지가 기준법에서는 개별 요인의 비교를 대상 물건과 비교 표준지 간의 최유효 유형을 판정 비교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용적률의 차이 보정은 건축 가능성에 초점을 두어 개발 가능 용적률의 기준으로 차이 보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역 외, 즉 용도지역만 지정되어 있는 경우를 보시면 법적 상한 용적률 아래에만 해당한다면 건축이 다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가능 용적률은 법적 상한 용적률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법적 상한 용적률 아래이고 용도지역이 같다 하지만 실현 용적률이 다르다 하더라도 법적 상한 용적률에 의해서 개발 가능한 용적률이 같기 때문에 용도지역 보정이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의 부분입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자, 용도지역도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지정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단위 계획도 군관리계획이다 보니까 용도지역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이 법적 효력이 용도지역 지정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상한 용적률이 그전에 개발 가능 용적률이 최대 허용 가능한 계획 용적률로 개발 가능 용적률이 변경됐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도시화시켜 보면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 밖의 같은 경우는 법적 상한 용적률과 실현 용적률만 존재하지만 이때 개발 가능 용적률은 법적 상한 용적률이 됩니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 용적률이 법적 상한 용적률을 상회하거나 하회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개발 가능 용적률이 이 계획 용적률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용도지역 보존과의 관계 부분입니다. 자, 용도지역만 고려 시 개발 가능 용적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 상한 용적률을 기준으로 용도지역 보정이 이루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인센티브 부여, 즉 용적률 완화가 제공이 된다면
개발 가능 용적률은 계획 용적률에 의해서 변경됐다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 이에 따라서 계획 용적률을 기준으로 용도지역 보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용적률 인센티브에 의해서 용도지역 보정에서의 용적률과 용적률 보정에서 용적률이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이 보정이 이루어진다면 용적률에 대한 추가적인 보정이 불필요하게 되고요. 다만 용도지역 보정에서는 당연히 이 외에 용적률 외에 용도나 건폐율 높이에 대한 부지 부분은 당연히 반영이 돼야 되겠죠. 오늘 발표 내용을 잠깐 요약해 보면 용적률 차이 보정의 대상과 인정 범위 그리고 용도지역 보정과 관계를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개발 가능 용적률을 기준으로서 모든 부분이 용적률 보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제시했던 부분인데요. 이 같은 결과가 바로 실무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앞서 제가 제시했던 것과 같이 한국부동산원에서 기부 체납 외를 제외한 허용 용적률, 즉 최고 용적률이 계획 용적률이 아닌 기부 체납에 의한 용적률을 제외한 용적률을 기준으로 용적률 차이 보정을 해야 된다는 이 공고사안 이 부분이 먼저 선행적으로 검토 또는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용적률 보정에 대한 부분을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